최근에 관리자 섹션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로 바뀐 관리자 화면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계정과 속성 탭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또 내 환경 설정 같은 데서 보면 처음에 계정을 세팅할 때 세팅하는 부분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어시스턴트는 GA4를 구글 에즈와 연계해서 쓸 때 전환 세팅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팅해 좀 더 나은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데 그를 위한 일종의 체크리스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완료를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고 이렇게 체크가 바뀌고 그 위에 프로그레스 바가 생겨서 그 값이 올라간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존의 전환 설정을 진행했다면 특별히 진행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계정 설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정 설정 역시 처음에 세팅했던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해줄 부분은 없고요. 계정 액세스 관리에서는 만약에 팀원들이 좀 있다면 여기서 계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스템을 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 속성에서 액세스 관리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휴지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애널리틱스 테스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 속성을 통째로 지워버리거나 계정을 지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하지 말고 여기 와서 찾아보면 됩니다. 다음은 속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성 설정 역시 처음에 세팅했던 속성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 액세스 관리 같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계정단에서 액세스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속성에서 액세스 관리를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게 GA4 시스템을 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지능형 애널리틱스 검색 기록은 뭐냐면 이렇게 검색어 창에다 입력했던 여러 가지 검색어들이 여기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검색을 의 결과물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검색어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지워주는 것이 좀 더 나은 검색 결과를 보기에 좋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및 수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고 이렇게 카테고리만 바뀌었을 뿐인데 첫 번째 데이터 스트림은 말 그대로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세팅들을 바꾸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수집은 구글 신호 데이터에 대한 얘기이고 이것을 진행하면 광고에도 사용할 수 있고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가급적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는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구글 보고서와 섞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보관은 구글 데이터를 2개월만 보관할 거냐 14개월만 보관할 거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14개월로 선택하고 이렇게 저장을 눌러줘야 됩니다. 데이터 필터 부분은 내부적인 접속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삭제 요청은 GA 데이터를 삭제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표시 밑에 이벤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벤트 항목에서는 이벤트를 새로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환수 항목은 새로 만든 이벤트를 전환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전환을 구축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구축인데요. 잠재 고객 메뉴를 구축 메뉴 밑으로 넣습니다. 의미상으로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어찌됐거나 구축 밑에 잠재 고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잠재 고객의 가장 큰 목적은 세팅한 잠재 고객을 구글 에즈에서 리타게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벤트와 이벤트를 조합해서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 때 여기서 잠재 고객에서 만듭니다. 이건 구글 태그 매니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 고객만의 특수한 기능입니다. 마침 정의는요. 새로운 매개 변수를 만들었을 때 반드시 여기다 등록해줘야지만 보고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 그룹은 기존의 채널 그룹 말고 나만의 채널 그룹을 만들 때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어 분석 모델 역시 여기서 세팅을 해줄 수 있는데 내용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굳이 손댈 필요는 없고 보고 기어 분석 모델이 이렇게 데이터 기반하고 마지막 클릭으로 간단화됐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보고서 아이디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은 사용자 식별을 어느 정도로 정밀도로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 위에서 했던 구글 신호 데이터를 켜고도 그거에 대한 것을 응용해서 정밀도를 높일 것이냐 아니면 모두 표시를 눌러서 나오는 기기 기반으로 해서 정밀도를 최저로 낮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대부분 혼합뱀으로 두면 되고요. 만약에 데이터에 기준점이 적용돼서 일종의 필터링이 걸렸을 때는 기기 기반으로 바꿔서 저장을 눌러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버그 뷰는 처음에 세팅할 때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링크는 구글 애널리틱스와 다른 제품을 연결해서 그 사용을 극대화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구글 에즈 링크로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두면 잠재공에서 저장한 목록들을 구글 에즈에서 리마케팅에 사용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빅쿼리는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때 사용합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무료이므로 가급적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메뉴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검색 기능이 조금 더 고도화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잠재 고객이라고 입력을 하면 여러 가지 결과가 보이는데 그 중에 이 톱니바퀴가 뭐냐면 관리 메뉴에 있는 메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잠재 고객 요 톱니를 이렇게 클릭하면 구축 밑에 잠재 고객으로 바로 들어가집니다. 즉 구축 밑에 잠재 고객이 있다는 사실을 익숙하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잠재 고객이 어딘지 모른다면 저렇게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메뉴 밑에 모든 것을 잘 찾아주는 편은 아닙니다.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새로 바뀐 관리자 메뉴는 대시보드 형태로 바뀌었고 그 외에는 대부분 기존 메뉴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화해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검색창이 조금 더 정밀화돼서 원하는 메뉴를 빨리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